지사님께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든가 성과라면 한 가지씩 얘기해 주세요. 뭐 성과라 그러면 그래도 올해 제주도가 복지 예산 20%를 넘기고 몇 가지 의미 있는 무상급식이 되든 뭐 발달장애 복지가 되든 뭔가 제주만의 그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전진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렇게 또 두고도 혜택으로 남을 거고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그 아쉬운 점은 우리 제주 현안 사회의 가장 큰 갈등,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결정들을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선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차선 또는 차악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또 따르는 또 다른 갈등의 짐을 여전히 안고 있다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차선의 선택을 하셨다는 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영리병원 공무조사 당연하죠. 근데 이제 뭐 영리병원 관련해서 이렇게 공론조사를 일단 불허했는데 일단은 저는 약간 반대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셨는데, 이거에 따라서 다른 되게 우리 걱정하는 게 이제 오라단지 자본검증인데, 자본검증도 이제 그거 입장을 냈는데 또 다시 뒤집을 게 아닌가, 그런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공론조사에서 한 60%에 가까운 그런 우세 의견으로 비영리법원으로 전환이든 아무튼 영리병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모든 걸 차치하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영리법원으로 전환하면서 직원들의 해고도 막고 헬스케어 타운의 앞으로의 후속 투자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과 헬스케어 타운이 다시 어떤 투자가 무산되고 어떤 이 직원들의 해고 사태를 제주도만 혼자 다 떠안는 것은 정말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비난과 정치적인 책임을 제가 지고 이거는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래야 후일에 물론 이 부담이 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줄 사람들만 알아주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일의 평가로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 이제 이 녹지국제병원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누구보다도 저부터도 그는 그에 대해서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제안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으실 테고, 야 제주도가 뭐 내국인 진료 금지했다고 해서 녹지병원이 이걸 지킬 거냐, 뭐 그런 그 의구심 걱정하시는 건 뭐 충분히 그 충정으로서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제도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고, 또 그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우리 내국인 진료 영역에 이 영리병원이 들어옴으로써 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공의료 건강보험 체계에 영향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철저히 막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고뇌에 찬 결정, 그리고 비난을 감수하고 책임을 지겠다라는 도지사의 최종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뭐 오라단지에 대한 뭐 자본검증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건 전혀 사안이 다릅니다. 우선 이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 제가 도민들께 사과를 드렸던 것은 공론조사를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수용을 못한 것이지, 저희는 제주특별법에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병원이 만들어진 그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보지도 않고 이게 사실 진료 대상도 아닌 내국인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거라는 것은 저희는 지나친 그런 걱정과 비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생각이 다른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라단지는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도의회에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라는 형태로 사실은 비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신 의사결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과연 자본적인 허가만 받아놓고 분할해서 매각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사업 추진을 다른 핑계를 대고 중간에 흐지부지하면서 예외 휴양단지 같은 제2의 그런 사태를 어떤 부실 투자의 문제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자본 검증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건 의사결정의 한 과정이거든요. 저희들이 충실히 자본 검증을 해서 최소한 어떤 먹튀 내지는 추후에 부실 투자로 인한 후유증 문제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하거나 좌절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정치력 부재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지.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수십 년간 된 수건 사업인데 계속 기재부의 형평성 논의를 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얘기한 게 이제는 다른 논리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육지부에 뭐 다른 섬들도 좀 끼워 넣는다든지 뭐 그게 뭐 얼마나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새로운 논리적인 전환을 통해서 접근하고 또 우리 해상물류비는 제주도 농축수산물이나 제주도의 어떤 이 생산물들이 제주라는 어떤 브랜드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으면서 그게 경쟁력인 반면에 물류라는 아주 운명적인 지정학적인 이 약점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올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그거는 그것대로 추진을 하더라도 그와 다른 차원에서 제주도정에서 정말 이런 특단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제주의 정치력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 제주라는 우리 섬의 특성상 저희가 운명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무슨 슈퍼맨처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일방적으로 탓할 일도 아니고 제주도정을 일방적으로 탓할 일도 아니고 또 제주 섬이 작다라는 약한 도세를 탓할 일도 아니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은 힘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모으고 그다음 우리 제주도민이 아닌 명예도민들 아니면 다른 시도의 어떤 그 정치적인 힘까지 최대한 끌어들이려는 그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공 사전타당성 영역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이제 기한 연장 불가방침, 국토교통부의 불가방침이 나왔고 또 반대측 검토위에서는 반발하고 이제 파고고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층공성 도청 앞에서 단층공성 중하고요. 계속 갈등 뒷면인데요. 이에 대해서 도 차원의 어떤 중재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았었냐 그런 지적도 있고 앞으로 이 갈등을 또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 그 작년에 우리 김경배 씨가 또 그냥 또 반대위원회가 농성을 하고 그때 우리 제주도와 반대위원회가 이제 전격적인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자 국토부의 이 재검토 용역 그리고 그에 대한 이 검증 이 부분을 한다라고 해서 합의서를 작성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 영역으로 구속력을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대신 반대대책위원회가 돈을 빠져라. 자기들 국토부랑 직접 담판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빠졌죠. 빠져서 지금 얼마입니까? 한 1년 가까이 진행을 되어 저희는 사후적으로 언론 보도나 국토부의 어떤 통보를 통해서 사후에야 그 연결을 받는 입장이었지 그 회의에 제주도 관계자가 심지어는 참관도 못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 온 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그 반대위원회랑 국토부랑 7대7인가 이렇게 동수로 구성을 해서 검토위원회를 운영을 했는데 그 자체끼리 합의를 하면서 그 운영 틀을 2개월인가 3개월에 운영을 하고 연장을 하려면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연장을 한다. 그건 저희가 만든 안이 아닙니다. 반대위원회랑 국토위원회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합의를 해서 했고, 그다음 만약에 아마 그런 취지였으려고 봐져요. 왜냐하면 정말 그 쟁점이 문제가 되고 여기에 대한 국토부나 기존의 영역진의 설명이 그건 진짜 객관적으로 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3분의 2 정도가 이 연장 검토를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상식적으로. 아마 그렇게 해서 반대위원회 측에서도 3분의 2 정도의 동의를 얻어낼 어떤 문제를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아마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건 저희 추측이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12월 14일입니까? 1차 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3분의 2의 동의가 없어서 국토부는 그런 합의에 의해서 종료된 거다라고 아무튼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연장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좋다. 그러면은 그 재검증 용역과 그에 따른 검토위원회의 활동, 이게 끝났으면 그 다음 어차피 우리가 기본 용역으로 넘어가든 아니면 그 다음 어떤 절차를 가든, 그동안에는 우리가 제주도가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제주도가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제주도의 입장도 대변도 해야 되고, 만약에 기본 용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기본 용역이 국토부의 생각대로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입장을 반영시켜야 될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끝난 그 상태,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항, 앞으로의 일정, 그리고 그에 따른 내용을 빨리 제주도에 통보를 해달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20일인가 국토부에서 와서 제주도에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반대대책위원회랑 성산 주민들한테도 설명하려고 일정을 잡았다가, 이게 농성이 진행되고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이게 종료됐냐 안 됐냐라는 이게 아마 이 쟁점이 되면서 국토부에서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가서 또 설명을 하면 일방적이라는 그런 또 다른 부담이 될 것 같다 라면서 국토부에서도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종료됐다라는 거는 신문을 봐서 다 알았고, 그리고 3분의 2의 연장 동의가 없었고, 따라서 3분의 2가 동의할 정도의 어떤 검토를 더 연장해야 될 이슈가 없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국토부랑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단 알게 됐는데, 이게 정확한 공식적이고 정확한 얘기를 우리가 아직 접수를 못했기 때문에 좋다. 국토부가 못 오면 우리가 가마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하고 우리 공항 추진기 단장 원래 이제 오늘 국토부 가서 정확히 얘기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짠가 담당 실장이 또 인사가 나가지고 교체가 됐어요. 차관 후속 인사로. 그래서 그 면담들이 일단 취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가급적이면 연내에, 원래는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다 보내야죠. 왜냐하면 이 재검증 용역이라든가 검토위의 구성과 그에 따른 활동 자체가 저희와 반대대책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서 국토부가 그걸 수용해서 지금까지 왔던 거기 때문에, 그게 종료가 됐으면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종료가 됐으니 이렇게 갑니다라고 공문을 보내든지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못 오겠으면 기자회견을 해서 언론을 통해서 전 국민에 공개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빨리 해달라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는 그래서 국토부 방문이 되든지 국토부에서 저희에게 와서 설명을 하든지 공문이 오면 저희는 즉각 공개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2공항 재검토위원회 거기서 얘기 나온 게 의견 종족수 부분인데,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3분의 2가 아니라 권고안을 채택할 당시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이 의견 종족수 3분의 2로 한 것이지, 연장 여부를 3분의 2로 해가지고 하자라고 했던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사항이 전혀 없고요. 저희는 국토부랑 설명하러 와라 라고 실무적으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를 저희가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제기되는 의문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설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니까, 국토가 공문이든 우리를 방문하든 우리가 방문하든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하자. 그래서 확인되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시장특선제 이 동의안이 어쨌든 좀 도의회 통과가 투명한데, 이게 만약에 시장특선제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다고 했을 때는 이후에 다른 방향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실 의사가 있는지, 한다면 또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의 행정체제는 사실은 2006년도에 그때도 주민투표
그리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를 거쳤나? 근데 그동안 우리 민선 5기 때도 도의회에 제출했다가 그때는 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부결이 되고, 그다음 제 6기 때 이제 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이 마련됐는데, 그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개헌론이랑 자치분권 계획이 있으니까 이거 해봤자 전체 그 바탕 자체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보고하자. 그래서 1년 동안 유보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전제 조건들이 이미 다 해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끌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제왕적 도지사라 그러는데 저희들도 사실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결정은 전체 도민의 총의를 모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개편위원회의 그 안이 저희들은 그게 도가 거기를 찬성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이 절차의 관리자로서 일단 한 글자도 손대지 말고 특별법 개정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넘기고, 그 다음 구역을 4개로 나눌 거냐 3개로 나눌 거냐 이거는 조례로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랑 의견 조정을 해본 다음에 도가 제출을 하든지 의회에서 자치안으로 제출하든지 그건 중간에 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일정이 촉박하다 그러고 이제 7기가 출범한 이후에 의장님을 비롯하여 도의원님들이 왜 빨리 제출 안 하냐.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정책협의회를 해서 하자 그랬더니 그냥 내라. 그래서 정책협의회도 가동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까지는 대출했고요. 그래서 현재 그러면 자, 시장 직선제가 권한도 없는데 기초위에 부활해야 되지 않냐라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 행정시장에 대한 제출이 있는데 인사권 뭐가 왜 없냐 이러시는데, 자, 행정시가 어떤 사무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조직, 그러니까 정원,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그리고 그에 따른 인사권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무를 행정시로 넘길 거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도도하수 처리장 행정시로 넘길 거냐, 도에서 해야 되는 거냐, 쓰레기 처리, 자, 행정시별로 할 거냐, 광역에서 할 거냐. 근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 이익이 되는 거는 전부 각자가 가져가려고 그러고, 주민들과 갈등 사안이거나 부담이 되거나 장기적으로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건 전부 딴 데서 해라. 이런 흐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이 여의치는 않을 겁니다. 근데 현재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개정안을 낸 건데, 자, 조례로 정해놓으면 또 도의회에서 싸우고 이럴 테니까 이걸 특별법에다 이 행정시의 권한을 명시하자라는 거거든요. 저희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시에 어떤 사무가 갈 거냐에 따라서 이에 따른 조직, 예산, 인사권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합의된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걸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행정시장 직선대로 간다 그랬을 때는 그에 따른 권한 내용, 또는 만약에 행정시장제가 아니라 아예 기초의회 자체를 부활하는 안으로 가자 그런다면 현재 우리가 낸 안 갖고는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시장 직선제 내에서 그에 따른 사무, 예산, 권한, 자, 조직, 인사권 이렇게 가는 것 정도는 현재 우리가 낸 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법인 내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 내에서 협의가 된 걸 근거로 해서 수정 동의안을 내서 가결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안을 낼 필요 없이 된다고 보고요. 행정시장 직선제 내에서. 근데 만약에 행정시장 직선 해봐야 어차피 이건 의회도 없고 근본 문제가 되니, 자, 이거는 기초의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부터 근본적으로 나누면서 들어가자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현재 우리가 낸 안에 대한 수정 범위를 넘어서는 본질적인 그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안으로 우리가 다수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우리가 기존 안을 철회를 하고 새롭게 내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거를 우리가 냈으니까 이거를 당연히 뭐 부결시키고 가결시키고 이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선 도의회와 도간에, 그 다음 도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도민사회의 어떤 다수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진 상태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안을 철회하고 새로 낼 용의가 있습니다. 대신 이걸 내고 하고 하는 것은 이거 무슨 뭐 우리가 무책임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빼고 다른 안을 낸다든지, 아니면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반반인데
그러면 도에서 특정안을 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행정시장 직선으로 갈지 기초의회 부활할지 이런 근본적인 의사결정까지 만약 하려면 만약에 도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려면 사실 이건 의회에다 안을 제출하기 전에 주민투표안부터 가야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주민투표안을 복수안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큰 원칙을 3가지입니다. 자, 제왕적 도지사 우리 원치 않는 어떤 권한도 다 내려놓겠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럼 권한 내려놓으면 그 다음 다 각자 요구 입맛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광역과 기초의 사무분장 이게 정리가 돼야 그에 따른 조직, 예산, 인사가 가는 거다. 왜냐면 우리 국가와 광역 간에도 사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일관된 체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결정하는 것은 우리는 제주도와 도의회는 도민에게 선출됐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대의적인 대표성이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도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궁극적으로 주민투표 사안에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거 가기 전이라 하더라도 주민 대토론회라든지 이게 뭐 한 번이든 10번이든 그리고 도와 의회 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하고 개별 의원이 그냥 요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공동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동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한도 다 내려놓겠다. 대신 사무분장에 대한 근본적인 틀에 대한 이 결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와 의회는 물론 도민의 절대다수의 사실은 의사가 뒷받침되는 거라야 우리가 국회도 설득할 수 있고 중앙정부도 설득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원칙하에서 저희들은 아무런 어떤 유보나 저희들의 어떤 꼬투리를 달아놓는 거 없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에 저희는 100% 승복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해 받기 전에 바로 정책협의회 가동하세요. 정책협의회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 9월달부터 가동하자고 한 건데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정책협의회든 도민대토론회든 지금 서둘러도 일정이 빡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 도남 행복타운의 행복주택 문제는 주거복지 때문에 저희는 시급하다고 보고 사실은 추진을 해왔고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고 근데 반대 여론이 그냥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였다면 저희는 강행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반대하는 분들이 그 부분이 제주도 시가지 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넓은 좋은 땅인데 행복주택도 좋지만 행복주택은 다른 곳에 하고 이 부분은 보류를 해주든지 공원으로 남겨두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는 공공의 가치를 위한 어떤 충정이 있다고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팽팽하다고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팽팽한 정도의 여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밀고 가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대신 저기를 우리가 행복주택을 포기하게 되면 700세대 정도가 일단 부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700세대 정도에 해당하는 부지를 저희는 몇 년 내로 우리 김영에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부지라든가 아니면 지금 기존 시가지 내에 각종 어떤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행복주택을 부과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가지 주변에 있어서 국공유지나 도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700세대는 책임지고 내 임기 내에 다 메꿔놓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한 거고요. 공항 주변은 어차피 저희는 그 복합환승센터 지금 뭐 렌트카니 지금 버스니 택시니 이게 그나마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임시 방편이지 과거 한 2년 전 3년 전 거기 뒤범벅이 된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포화된 상태로 제2공항이 뭐 만약에 추진이 되더라도 제2공항이 개항될 때까지는 앞으로 5년 이상을 지금 이 공항의 포화 상태가 계속돼야 되고 더 악화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교통 편의센터를 갖춰야 된다라고 보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이게 고밀도 개발로 가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사실 저희 취지랑 맞지 않는 거고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걸 당장 우선 상업용지로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난개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일몰이 된 미지급
그 도시계획 그 시설이나 용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체를 해서 그걸 매입할 수 있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제주공항 주변에 난개발을 막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라도 이 부분들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들이 어떤 토지주들과의 첨예한 갈등도 좀 있지만 이 부분은 일단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복합환승센터 협의의 교통 편의시설과 공공시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지가 지금 공항공사랑 우리가 도가 이미 갖고 있는 주차장을 갖고도 할 수 있는데 공항공사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규모나 최종 위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안을 하겠다. 그래서 복합환승센터 자체는 저희가 철회한 게 아니고 복합환승센터를 계란의 노른자로 친다면 이 흰자 부분에 된 걸 저희가 철회를 하고 그걸 추후에 미래의 사업으로 좀 넘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참 어려운 결정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이 이해관계의 충돌 그다음 당장 할 거냐 미래로 유보할 거냐라는 이런 고민들이 있으면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한 겹 한 겹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흑이냐 백이냐 그리고 한다 그랬으면 밀고 가야죠. 처음에는 밀고 간다 그래서 독단적인 도지사라고 그렇게 이제 한쪽에서 비난을 받다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차선이라도 찾으려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는 결정 컴플렉스 있냐 그러고 지금 이제 나름대로는 이걸 벗길 건 벗기고 취할 건 취하고 해서 결정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야 행정 신뢰가 왜 무너졌냐 이렇게 하시는데 참 왼쪽 뺨이든 오른쪽 뺨이든 어떤 뺨이든 이 말을 맞든 한 대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어려운 결정 구조이고요. 저희들은 해를 넘기기 전에 나름대로는 최선은 아니겠지만 차선까지는 된다고 자부를 하고요. 최소한 최악의 결정들은 피하기 위한 고뇌가 있다. 그래서 참 도지사 머리 아프겠구나 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상 문제를 둘러싼 이런 그 하수 처리 시설이라든가 어떤 교통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동복리부터 어려움이 많은데 참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남 탓하거나 도민들한테 우리가 하소연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도지사로서 운명적으로 지고 가야 될 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탓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미소를 띠고 감사한 마음으로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어려운 결정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꼭 이런 상황들에 대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뭐 한지는 저희가 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보는 건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발표 나면 또 이렇게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대한 소통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가장 아픈 지적이고 가장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사실 우리가 워낙 민주당 압도적 우위의 의회 그리고 의회와의 관계 설정이 사실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7월부터 한 9월, 10월까지 그리고 이제 병원에 대한 공론조사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다음 아까 이 결정이 미뤄져 있던 부분들도 그에 따른 주민 갈등이 한쪽 또는 반대쪽 바깥에서 지금 플래카 들고 데모도 하지만 매번 도청으로 이제 진입하고 도지사 나와라고 어떻게 보면 문 발로 걷어차면서 수시로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또는 최악을 피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해를 넘길 수는 없고 또 이제 또 해당 부서가 나가서 실무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어떤 고민을 갖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결과적으로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오해가 많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직접 설명해야 될 부분도 많구나. 그리고 우리 인터넷 언론을 비롯해가지고 우선 이 도의 어떤 상황을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언론부터 우리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이 부족해서 자업자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반성을 하겠고 우리 새해에는 더 긴밀하게 사전에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이 고민들은 참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 그대로 도민들에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 기자님의 지적 그리고 특히 인터넷
인터넷 신문이야말로, 인터넷 언론이야말로 지면 제약도 없이 이게 오히려 충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새해에 제가 새롭게 다시 출발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만 2019년도에 우리 제주도정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예, 우리 2019년은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도 공약을 했던 우리 청년들의 역량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재 육성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물로서 보답을 하겠고요.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뭐 우리 갈등 현안을 정리하는 것도 정리하는 거였지만 어떤 이런 민생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청년 일자리와 인재 양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담팀들이 준비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새해에는 그런 민생 경제와 일자리에 보다 좀 뭔가 생산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등과 불편을 줄이고 민생 경제와 일자리를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러스 시키는 쪽으로 새해 도전 방향을 잡겠습니다.